어이, 주차 관리, 여기 발렛 똑바로 안 해? 번쩍이는 외제차 창문이 내려가며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판석, 올해로 76입니다. 화려한 청담동 언덕 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루미에르 갤러리의 주차 부스가 제 직장입니다. 1평 남짓한 좁은 부스에서 하루 종일 매연을 마시며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게 제 일이죠. 사람들은 저를 그저 주차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낡은 점퍼에 기름때 묻은 손, 굽은 등 누구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편합니다. 저는 30년째 이렇게 그림자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제게는 보물 같은 손녀, 서우가 있습니다. 아들 내외를 교통사고로 일찍 여의고 저랑 단둘이 사는 아이죠. 그 아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심해서 한동안 말도 못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밤 나무 조각을 깎아 인형을 만들어주며 달래고 달랬죠. 그렇게 10년을 함께 버텼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갤러리 정직원 면접 결과 나오는 날이에요. 아침에 넥타이를 매주며 웃던 서우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서우는 이 갤러리의 인턴 큐레이터입니다. 미술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유학은커녕 학비 대기도 빠듯했죠.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야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밤 갤러리에서는 개관 20주년 기념 VVIP 파티가 열립니다. 서우가 진행을 맡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스 안에서 CCTV 모니터로 화려한 파티장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우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부스 안 책상에는 제가 심심풀이로 깎던 나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 감은 여인의 얼굴, 투박해 보이지만 제 손길이 닿은 유일한 친구죠. 30년 전 저는 장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화가였습니다. 국제미술상도 2번이나 받았고 제 그림 한 점에 아파트 한 채 값이 붙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명성보다 작품에만 몰두하는 괴짜였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부하고 얼굴 사진 한 장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림으로만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제게 한미경이라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미대 출신으로 배움에 목말라 하던 열정적인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에게 제 모든 기법을 아낌없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새 연작을 준비하던 저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미경이 제 스케치북 여러 권과 미완성 캔버스들을 가방에 쑤셔넣고 있더군요. 미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 죄송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이미 다 가졌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스케치북은 놓지 않더군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술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싸우기도 신고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지쳤던 겁니다. 가져가라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미경은 제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경이라는 신인 화가가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미술계가 떠들썩했죠. 저요? 저는 그날 이후로 붓을 꺾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3년 후였습니다. 갓 태어난 서우만 남기고요. 저는 손녀를 키우기 위해 전시회도 화단 활동도 모두 접었습니다. 재산은 아이 양육비와 부동산 투자로 돌렸고 저 자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장석의 얼굴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장판석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주차 관리원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미경이 제 작품들로 세운 갤러리의 주차 요원으로요. 왜 하필 이 갤러리였냐고요? 저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제 그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훔친 것으로 성공한 인간이 어떤 말로를 맞는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아이씨, 진짜 장판석 씨. 지금 VIP들 몰리니까 입구 정리 빨리빨리 해요. 굼뜨게 굴지 말고. 보안 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쌩 불더군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갤러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틈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서우가 보였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사준 5만 원짜리 검은 정장이 왠지 초라해 보여 가슴이 아렸습니다. 우리 서우, 오늘 기죽지 말고 잘해야 할 텐데. 서우는 큐레이터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이 실력만으로 되는 곳이 아니란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밤새 깎은 나무 조각 부적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뿐인 것을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갤러리 관장인 한미경이 등장했습니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30년 전 제 작업실에서 물감붓을 빨던 조수 미경이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서요. 그런데 그때 갤러리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너 지금 이걸 안 내라고 한 거야? 찢어지는 듯한 하이톤의 목소리, 한미경의 딸이자 갤러리 실장인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서우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는 그냥 매뉴얼대로. 매뉴얼? 야, 너 같은 근본 없는 애들은 센스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 드레스 자락 밟을 뻔했잖아. 최수진은 서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스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멈칫했습니다. 제가 나서면 서우가 더 곤란해질까봐. 늙은 주차 요원이 끼어들어봤자 비웃음만 살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수진이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너 오늘 정직원 발표 기다린다며? 꿈깨. 우리 엄마가 너 같은 흑수저를 뽑아줄 것 같아? 실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게 최수진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심해? 이게 진짜 심한 거지. 노란 샴페인이 서우의 얼굴과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사준 검은 정장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죠. 샴페인 거품이 서우의 속눈썹에 매달려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넌 샴페인 냄새라도 좀 배야 사람 구실하지 않겠어? 키키한 곰팡내 나는지야 단칸방 냄새 좀 지우라고. 주변에 있던 최수진의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박, 수진아 나이스샷? 야, 쟤 좀 봐, 꼬리 딱 물에 빠진 생쥐네. 서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하니? 당장 깎지 않고. 아, 걸레는 네가 가져와야겠네? 너네 할아버지가 주차부스에서 쓰는 걸레라도 가져오지 그러니? 최수진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주차 조끼도 벗어버렸죠. 30년 전 한미경이 제 스케치북을 훔쳐 달아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울던 미경이에게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예술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제 손녀에게 샴페인을 뒤집어 씌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레드카펫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낡은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비켜! 제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세가 실렸는지 덩치 큰 경호원이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뭐야? 저 주차 요원 아니야? 냄새나게 늙은이가 여길 왜 들어와?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우가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서우야, 일어나거라. 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냐?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우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장씨 아저씨 아니에요? 최수진이 코를 막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주차장 아니거든요? 노망 나셨어요? 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수진아,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자 최수진이 움찔했습니다. 뭐야? 왜 반말이에요? 28년 전에 네가 태어나던 해 이 건물 기공식을 했지. 그날 네 엄마는 너를 안고 테이프 커팅을 했어. 감격에 겨워 울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뭔 소리예요? 최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단상 위에 있던 한미경 관장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니? 한미경이 저를 본 순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도둑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죠. 선생님! 한미경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최수진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한미경은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30년 만이구나. 선생님! 왜 여기에? 30년 전 네가 훔쳐간 스케치 원본들, 그리고 내 작업 일지의 사본이야. 원본은 공증까지 맞춰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지. 저는 봉투 안에서 빛바랜 스케치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한다는 20주년 기념작 침묵의 봄, 그 원본 스케치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장석작, 날짜와 서명이 있죠. 한미경 씨가 발표한 것 같은 해 9월입니다. 거짓말! 저건 위조야! 한미경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위조! 그럼 전문가 감정을 받아볼까? 마침 객석에 국립현대미술관관 학예관님도 계시네. 저는 객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궁금하군요. 장석 화백의 행방은 미술계 30년 미스터리였는데 설마 당신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장석입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석 화백님이 살아 계셨어? 저 주차 할아버지가 그분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웅성거림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소문은 한미경 씨가 퍼뜨린 겁니다. 원작자가 살아있으면 곤란하니까요. 한미경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제 들어오게. 갤러리 정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태호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루미에르 갤러리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주는 JP홀딩스, 대표이사 장판석. 1996년 매입 이후 한 번도 소유권이 변경된 적 없습니다. 뭐라고요? 최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건물은 우리 엄마 거잖아. 아니, 최수진 씨. 어머니께서는 30년간 임차인이셨을 뿐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셨죠? 저는 한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30년 전 내가 훔쳐갔을 때 난 신고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안 했지. 왜 그랬는지 아니?
한미경은 대답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난 네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 내 것을 훔쳐갔어도 언젠간 네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거든. 저는 파티장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도 이 작품은 없더구나. 전부 내 스케치북에서 베낀 것들이야. 새벽의 정원도, 물 위의 달도, 고요한 숲도, 심지어 오늘 공개한 침묵의 봄까지. 그건 제 작품이에요. 제가 발전시킨. 발전! 그게 발전이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그 스케치들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이유가 있었어. 마음에 안 들어서야. 근데 넌 그걸 그대로 완성작이랍시고 발표했어. 창작자의 의도도 모르면서. 한미경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인정할게요. 제가 스케치를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30년 전 일이에요. 공소시효 지났어요. 선생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미경의 눈에 교활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장석 화백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장석 화백은 단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적 없잖아요? 그냥 정신 나간 노인네 망상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최수진이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맞아. 엄마, 저 사람 그냥 사기꾼이야. 건물 등기? 저거 위조 서류일 수도 있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네가 가져간 스케치북 중에 7번 스케치북이 있었어.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기억하니? 한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쯤 찢어진 페이지에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연필로 그려져 있지. 리본 달린 머리끈을 하고 있고 오른쪽 어깨에 작은 점이 3개. 그만! 한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그림은 네 어릴 적 모습이야. 네가 미대 입시 준비할 때 내가 그려준 거지. 당시 넌 형편이 어려워서 증명사진 찍을 돈도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그려줬어. 저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된 창석의 미공개 스케치북.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부분이 있어. 네가 가져간 7번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와 정확히 맞물리지. 종이 섬유 감정 결과서도 있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식 감정서입니다. 두 종이가 원래 하나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미경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미경 관장님,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최수진 실장님, 방금 전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뭐야? 샴페인 좀 끼얹은 게 폭행이야? 액체를 사람 얼굴에 끼얹는 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다수의 증인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부인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최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수진이 수갑을 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나? 하지만 한미경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한미경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이미 늦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훔쳐간 건 내 그림뿐만이 아니야. 내 30년, 그리고 오늘 밤 내 손녀의 눈물이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우가 아직도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미안하다, 서우야.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섰어. 30년을 숨어 살았지만 널 지키지 못할 뻔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서우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매일 밤 깎아주던 나무 인형들이 제일 좋았어요. 그게 할아버지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셨군요. 저는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우 주머니에 넣어줬던 부적이었죠. 이건 아까 서우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야. 샴페인에 젖어서 돌려주려고. 저는 놀랬을 손녀에게 다정히 건네주었습니다. 손녀는 그 나무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눈 감은 여인의 얼굴, 제 부스에 있던 조각과 한 쌍인 거죠. 서우야, 이건 네 엄마 얼굴이야. 네가 태어나던 날 밤에 깎은 거지.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갤러리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JP 아트센터. 저는 여전히 주차 부스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갤러리 옥상 정원에서 진짜 나무를 깎고 있죠. 서우는 제 곁에서 큐레이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갤러리를 맡길 생각이지만 아직은 제대로 배워야죠. 할아버지, 이번 기획전 포스터 나왔어요. 봐주실래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서우가 테라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환한 미소. 저게 바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어디 보자. 구도가 좀 촌스러운 거 아니냐? 에이, 할아버지, 눈이 너무 높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마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가끔 예전 주차 부스를 내려다봅니다. 거기서 보낸 30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요. 혹시 압니까? 지금 여러분 곁을 지나가는 청소부 아주머니나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인생 한 방에 뒤집히는 거 순식간이니까요. 지금까지 장판석, 아니 장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반전 있는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